자, 인사 나누게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해가지고 기출문제 5, 6월 달 들어가는데요. 교재는 기출문제 교재집은 이거 가지고 계시죠? 이거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책 속의 책이라고 해서 책이 두 권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해설지가 나와 있는 문제집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해설이 없는 그 문제만 나온 거 있죠? 그것만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이 말고 해설이 붙어 있는 문제집을 사용할 거예요. 해설이 붙어 있는 거 여기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옆에 해설이 있는 거 있죠?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해설이 없는 문제집이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나 정도 이렇게 복사집에 가서 복사를 하나 하세요. 복사를 해가지고 그 복사본을 좀 푸는 게 좋습니다. 복사본을. 그 다음에 오늘 설명은 이걸로 해설이 있는 걸로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마스터북은 있어야 돼요. 저는 마스터북을 사용합니다. 요약집보다는 요걸 사용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실 때마다 그 프린트를 하나 가져오셔야 돼요. 항상 갖고 오는 부분, 요 프린트 하나 가져오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원래는 이쯤 5, 6월 달에 OX 문제가 보통 나가거든요. 프린트물로 아침에. 근데 굳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굳이 뭐 줄 이유가 별로 없어서 좀 약간 바꿨는데, 벌써 우리가 시작한 지가 11월부터 시작을 했으면, 좀 많이 됐죠, 몇 달. 그 다음에 1월 달부터 시작을 해도 벌써 5개월 들어오는 거니까. 실제는 이제 우리가 기본서를 보긴 보죠. 11월, 12월. 중개사는 기본서 안 봐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원래. 그냥 요약지만 냅다 봐도 되는 게, 시험인데. 원래는 우리가 가장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어떤 거였냐면, 그냥, 우리가 뭐랄까, 이렇게 처음에 수업을 듣잖아요. 11월 아니면 1월이라고 생각을 하면, 처음에 수업을 하게 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건 체계를 잡는 거일 거예요. 체계를 잡는 거. 전체적인 체계를 잡아야 된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내용이었을 거고요. 그럼 두 번째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이해를 했어요. 원래 1, 2월, 3, 4월까지 보통 그러거든요. 내용을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이제 여기 암기가 들어가거든요. 보통 이해하면서 암기가 들어가는 게 그 시절이에요. 원래는 3, 4월 달에 우리가 하는 게 이제 5, 6월 달하고 이제 세 번째가 5월 달하고 6월 달, 7월 달, 8월 달 두 달, 요 네 달간이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9월 달부터 10월 마무리까지 들어가잖아요. 이게 여기는 실전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 커리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막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는데 다 때려치고 가장 기본적으로 원래 9월, 10월 달은 실전이에요. 그때 가서는 계속 문제만 풀어내거든요. 거의 문제를 풀고 해석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5, 6월, 7, 8월 달 잘 보내야 되는데 실제 여기 암기를 많이 못했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럼 여기 와서 암기를 해야 되는 게 요건데 암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전체를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전체를 했거든요. 요거 이해하는 거예요. 전체를 이해를 했지만 여기서는 전체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5, 6월 달, 7, 8월 달 수업은 전체 무슨 윤곽을 잡고 또 이해하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그 단계는 이미 버려버린 거고. 그럼 5, 6월, 7, 8월 달 이때 공부 시작해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 없어요. 1차는요. 2차는 무리가 될 수 있지만 1차는 5, 6월 달에 시작을 해도 그렇게 큰 지장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수험생 입장이라면. 그럼 5월, 6월, 7, 8월 달, 9월, 10월 이 6달 잘 보내면 되는데 암기하는데 요걸 우리가 여긴 전체를 이해했잖아요. 전체를 이해했다면 여기는 전체를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에 나오는 이렇게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그 내용에 보면 중요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 포인트를 하셔야 돼요. 중요 포인트를 포인트인데 여기를 갖다 테마별로 여기를 외우셔야 돼요.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해야 되지. 여기다 갖다 놓고 전체를 공부한다 그러면 이건 떨어져요. 전체 공부하면 안 돼요. 3, 4월까지는 전체를 훑어요. 전체를 훑어나가지만 실제 5, 6월 달, 7, 8월 달에는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암기하고 그다음에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3월 달에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기본서 갖다 놓고 냅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본서 보고 있으면 답답한 양반이에요. 그건 내년을 위해서 다시 준비한다는 건데 굳이 지금 그래도 뭔가 좀 꿈틀거리는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주요 포인트에다가 암기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요 7, 8월 달까지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9월, 10월 달 가서 이제 전체 문제를 풀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여기지 않는 것들, 권리 변동이 우리가 첫 번째잖아요. 그럼 권리 변동이 지금 5년 동안 기출된 건 딱 한 번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따 풀 거예요. 기출 문제 3번인데 그게 28회 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지금 5년 동안 전혀 손 댄 적이 없어요. 그럼 그 한 문제만 풀고 넘어가 버리고 9월, 10월 달 가면 권리 변동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러면 그 문제로 커버를 하면 돼요. 따로 이론을 공부하지 마시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달, 6월 달에는 전체를 이해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요 포인트에다가 반드시 암기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지금 올킬이라고 하는 문제 내가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걸 접어가지고 이렇게 포켓 속에 넣어가지고 가시면서 외우시라고요. 그 부분을 외우셔야 돼요. 그걸 전체를.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요거부터 이제 해보자고요. 어떤 걸 하냐면, 자, 마스터북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마스터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요 마스터북을 한번 좀 봐볼래요? 우리가 첫 번째가 권리변동하고 나와 있는 게 이게 지금 권리변동이거든요. 권리변동이고 권리변동인데 요게 마지막에 나온 게 28회 때가 마지막이었었어요. 이게 요건 가볍게 보세요. 너무 깊이 있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 형태를 본다는 게 어떤 거냐면 문제집 한번 봐보시면 문제집은 3번 문제예요. 한번 봐볼래요? 기출문제. 지금 1번, 2번, 3번이 나왔는데 요 문제였었어요. 요 문제였는데 가끔 문제가 앞뒤가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편제를 하다 보니까 그 들어가야 될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뒤로 갖다 놓은 경우가 있는데 요게 지금 28회 때 나온 문제예요. 가장 정통으로 나온 거거든요. 26회 때 문제가 한번 나오긴 했는데 26회 때 문제는 좀 조잡했었어요. 28회 때는 깔끔해요. 이런 것들은. 이 5번 같은 스타일은 지문은 안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지문 자체가.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스타일이었는데 자, 요걸 먼저 알려면 요걸 먼저 봐야 돼요. 요걸 먼저 응용을 해서 문제가 들어간 거니까. 그럼 우리가 거기 보면 원시취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원시취득은 전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요. 이건 가볍게 보세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전주가 없다는 말이에요. 원시라고 하는 거니까 원시 그럽니다. 여기에 무주물 선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주인이 없는 물건을 먼저 점유하는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잃어버린 물건에 유실물 습득 같은 거, 요 취득시효 우리는 알 때 요 취득시효 있죠. 요걸 좀 하나 체크하고 계시면 돼요.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당물 발견인데 요건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들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쓰려면 신축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요? 신축 요구에 하나가 더 들어가면 원시취득이 돼요. 전에 주인이 없는 물건들 원시취득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승계라고 하는 건 전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 주인이 있다는 말인데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전주가 권리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 양도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양도가 넘어간다 완전히. 이게 이전적이에요. 그럼 전에 주인은 권리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설정적 승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주가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유지를 해요. 잃어버린 게 아니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요거 뭔가가 제한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권리가 제한당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전적 승계에서는 특정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가 있는데 특정이라는 건 뭐예요? 그것만 넘어가는 걸 말합니다. 집 아니면 토지, A집, B집 그 것만 넘어가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라든지 교환, 증여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이 계약입니다. 계약.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포괄승계는 전체가 싸잡아서 넘어가는 걸 포괄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포대기라는 거 있죠. 포대기에다가 싸가지고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게 상속이나 합병, 그다음에 포괄 유증인데 자, 이렇게 보면 특정 승계는 이건 등기가 나중에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되고요. 얘는 등기가 안 되더라도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뭐 전체는 그렇지는 않지만 대략은 그렇다. 그러면 포괄 승계는 상속, 합병, 포괄 유증이고 특정 승계는 여기 매매, 교환, 증여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연결이 되면. 뭐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설정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잖아요. 설정은 뭐가 있냐면 요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그다음에 또 있다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권 설정, 아니면 지역권 설정, 뭐 이런 것들 있죠. 요것들이 설정이에요. 나중에 전세권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소유자에게 원래 돌아가죠. 그러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설정적 승계 그럽니다. 뭐 주체 변경하고 나와 있고 내용 변경인데 내용 변경에서 여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요거 하나 정도? 요거 성질 변경인데 성질 변경 요걸 물어보진 않아요. 이걸 낸 적은 없고 이게 내용의 변경에서 요걸 연결할 수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는 있는데 이 중간에 있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물건에 원래는 물건 인도 채권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건을 인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물건을 못 받아요. 그럼 뭘로 바뀌는 거예요? 손해배상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물건의 인도 채권이 손해배상으로 바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용 자체가 바뀌었다. 뭐 그런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려면 정말 요거 하나 기억해야 되겠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하나 정도 체크하면 돼요. 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정도는 하나 기억하고 계시면 나머지는 다 단어가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 정도. 저당권의 순위가 바뀌는 거 있잖아요. 1번 저당권이 없어지면 2번 저당권이 1번으로 올라가는데 그 순위 승진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순위가 변경되는 거, 힘이 바뀌는 거니까. 또 등기가 안 된 임차권과 등기가 된 임차권은 대항력에게 차이가 있잖아요. 이건요, 대항력.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대항력의 차이점이 바로 이 작용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저당권의 순위 변경,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됐냐 안 됐냐, 대항력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점인데 얘하고 얘를 잘 내긴 해요. 요하고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 설정적 승계 요 정도가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소멸은 절대적 소멸인데 예를 들면 절대적 의미가 이렇게 건물이 있다가 건물 자체가 어떻게 해요?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 있잖아요. 지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이런 것들이 절대적 소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 이게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 목적물에 뭐가 있어요? 멸실도 있고 뭐 소멸시효, 포기, 혼동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소멸은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상대방에게 승계가 되는 건데 여기 주체 변경도 요것과 같은 내용이고 요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다 같은 내용인데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자, 권리 자체는 소멸되지 않고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만 바뀐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건 이 정도 요 빨간색 갖다 놓은다면 뭐 이것 정도 하나 줄쳐놓고 요거 하나 정도 줄치고 이거 하나 정도 내용의 변경이라는 거 요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 작용의 변경 요것 정도가 3개 정도가 한 별 표시 친다면 한 2개 정도 들어갈까요? 5개에서
한번 체크만 하고 넘어가시라는 거. 그럼 집에 가서 봐요, 안 봐요? 안 봐도 돼요. 그럼 자, 밑에 뭐가 돼 있냐면 여기 경매라고 돼 있잖아요. 경매는 승계냐 원시냐 이렇게 들어와요. 공부가 된 사람한테 문제거든요. 공부가 안 된 사람은 그래 경매니까 앞에 사람이 망해서 내가 물려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승계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데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은 경매 그럼 취득시효하고 연결이 돼요.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인데 앞에 사람을 내가 물려받는 거 아니야? 취득시효도? 근데 원시란 말이야? 그럼 경매도 망해서 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법원에 가서 낙찰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럼 이거 승계 아니야? 이거 원시 아니야?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다고. 혼선이 와버린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력이 없는 사람은 경매는 뭐예요? 승계야.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 요게.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한테는 이게 헷갈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가 원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원시가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것과 비견되는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취득시효 있잖아요. 이 취득시효는 뭘로 가는 거예요? 취득시효는 이게 원시 취득이란 말이에요. 원시 취득. 그럼 원래 이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이니까 보존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 자체는. 근데 실무상으로는 이전 등기를 한다고. 그 이중 등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중 등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시효는 원시 취득이지만 경매는 승계예요.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자, 원래 채무가 뭐였어요? 원래 채무가 물건의 인도였는데 이행불능이 됐어요. 채무불능이죠. 그럼 뭘로 바뀐 거죠? 손해배상 채무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긴 질적 변경이지만 요건 뭐예요? 내용 변경. 요게 중요하다고. 여기가 작용 변경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게 작용 변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요것만 좀 조심을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 저당권 순위가 뭘로 바뀌었어요? 자, 소멸돼가지고 2번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돼요. 우리나라는 순위 승진의 원칙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작용 변경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순위 변경은 작용 변경인데 거꾸로 여기가 내용 변경 이렇게 들어가는 걸 조심하라고요. 내용 변경 그럼 X가 됩니다. 이건요. 그 다음에 갑이 소유하는 가옥을 을에게 매각을 하여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갑이 소유권을 넘겼잖아요. 누구한테? 을에게. 그럼 요 갑의 입장에서는 절대적 소멸이에요? 상대적 소멸이에요? 당연히 여기는 뭐예요? 상대적이죠. 상대적으로 소멸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을의 입장에서는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거잖아요. 그럼 요건 뭐예요? 이전적 승계 중에 뭐에 해당되는 거야? 요건 특정이지. 매매니까. 매매. 상속이 아니고 요건 특정 승계, 특정 승계 요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요런 형태가 종종 나오고 예상 문제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실제는. 그럼 요걸 알았다는 전제에서 문제를 봐보세요. 이제 자, 문제가 지금 이게 28회 때 나온 문제거든요. 요 최근에 나온 거야. 29, 30, 31회 때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3년 동안. 그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잘못 짝지은 거 그러죠. 요건 저당권 설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설정은 뭘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건요. 당연히 설정적 뭐가 돼요? 승계가 되지 이전적 승계는 아니에요. 이전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를 완전히 넘겨버리는 거잖아요. 여기는 설정해야 되지. 그래서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별거예요. 논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요. 자, 여기 보면 저당권 설정은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설정적 승계, 요 설정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설정을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요. 자, 그래서 설정적 승계하고 나왔고 승계 취득 안에 두 개가 있죠. 이전적 승계하고 뭐가 있어요? 설정적 승계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전에서 다시 특정과 포괄이 있고 매매, 교환, 증여 교환, 상소, 포괄, 유증, 해사, 합병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다음에 설정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하고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요 3번 있잖아요. 3번하고 그 다음에 요 5번은 좀 별종이죠.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신가요? 지금 우리가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지문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이게 법률 사실이에요. 이게 법률 사실에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 보면 여기 통지 보인가요? 여기 통지. 여기에 통지가 나오고 여기도 통지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의 사실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냥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 나오면 요건 건들지 마세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안 배운 것이 단어가 나와 있잖아요. 건들지 말라고. 걔는 답이 아니에요. 걔는 우리가 아는 애가 답이에요. 우리가 아는 애가. 그다음에 여기 무주물 선점이라고 돼 있잖아요. 선점은 뭐예요? 원시취득이죠. 이거 원시취득. 그래서 무주물 선점하고 하나 기억할 것은 요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 있죠. 요 취득시효하고 그다음에 신축 정도,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는 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얘는 알고 가야 되죠. 어떤 거예요? 여기 단독행위하고 나오잖아요. 얘는 항상 들어갈 수가 있는 얘거든요. 이건 상당히 들어가는데 여기서 헷갈려 하지 말고 요 소유권 포기란 말은 상대방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근데 이 소유권 포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또 있죠? 여러분들 제한물권 아시죠? 제한물권을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면 지상권이 3년짜리인데 내가 10년간 사용하고 20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지상권 이젠 사용 안 하겠다 하고 포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상권을 포기하는 건 상대방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상대방 있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예요. 이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소유권 포기나 제한물권 포기는 성질이 좀 달라요. 요걸 알고 계시고 요 포기 물권, 이건 물권의 포기잖아요. 그럼 물권의 포기는 뭘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건요.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이 돼요. 기본적으로. 동상 같은 경우는 등기부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과 관련된 물권의 포기는 등기를 하여야 이 물권 포기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지문에서 알고 가야 될 지문은 1번, 그 다음에 2번 정도고 4번은 필요 없습니다. 1, 2번이 가장 중요해요. 이 기출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체크하는데 내가 뭘 했냐면 저번에 토요일 날 여기 했을 때 토요일 날 여기 여러분들 그 빵꾸노트인가 했었잖아요. 중개사법. 내가 옆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그게 감정평가 시험이었어요. 올해 4월 24일 날 감정평가 아마 올라갈 거예요. 유튜브에 다 무료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험과 관련된 것이 40문제 중에서 30문제 정도 관련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10번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물건의 승계취득을 물었었어요. 이게 승계취득을 이와 유사성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올해 이번 4월 24일 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다음 중 물건의 승계취득에 해당되는 것하고 물었거든요. 그때 무주물 선점이 있어요. 무주물 선점은 승계가 아니죠. 원시취득이죠. 하나 들어갔죠,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속이 나온 거야. 상속은 승계지. 아버지 권리를 물려받으니까. 정답인 2번이었다고요. 상속이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갔냐면 전부 다 원시취득을 물었어요. 여기다 써놔볼게요. 원시취득을 뭘 물었냐면 여기 아까 무주물 요 물 선점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무주물 선점이었고 그다음에 여기가 혹시 여러분들 환지 처분이라는 거 아신가요? 공법에서? 환지 처분. 우리 환지는 우리 시험에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걸로 엄청 유명해요. 환지, 환매는 관법지가 안 나온다. 이게 아주 유명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 여기는 신축이 나왔어요. 신축. 그다음에 수용. 공용징수라고 하는 거 있죠? 요 공용징수. 요것들은 전부 다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하고 그다음에 승계취득에 상속을 넣어가지고 이번 문제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은 올해는 좀 생각을 한번 가고 가는데 한번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읽고만 가시라고. 요것만. 지금은 애울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올해 좀 간평의 문제가 배정이 돼서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었던 문제니까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 중에서 요걸 하나 좀 와볼게요. 1번으로 한번 와볼래요? 1번에 오면 자 단독행위하고 나오거든요. 단독행위 그다음에 요게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를 먼저 한번 봐봐요. 여기 마스터북에 자 다음 페이지가 아마 내용일 거예요. 법률행위 종료해가지고 나올 때 요 내용이 나오죠. 상대방 있는 거, 상대방 없는 거. 그래서 단독행위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계약이라는 게 나오는데 계약은 안 봐도 돼요. 근데 단독행위는 파란색 정도는 되니까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의사 표시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요건 한 개에 의해서 플러스 뭐가 나와야 돼요? 효과가 발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단독행위는. 두 번째는 두 가지로 나누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건 도달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도달이 되는 거고 얘는요. 도달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나눌 때게 우리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독행위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기억하는데 특징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조건이나 기한을 못 붙인다는 거예요. 조건 기한을 못 붙이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단독행위를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해요. 형성권 그러거든요. 일방적 의사에 따라 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꼭 알고 계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 임대차에 가보면 임대차에 그 지상물 매수 청구라는 게 있고 부속물 매수 청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요거 나온 김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고 들어오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속물 여기가 부속물이죠. 부속물 매수 청구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와요. 그럼 지상물 매수나 부속물 매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들은요 매매거든요. 계약이에요. 계약. 이건 매매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럼 매매라면 매도자 매수자의 의사표시 두 개가 결합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지상물 매수나 부속물 매수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라는 건 임차인 있죠. 요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 일방적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돼버려요. 그럼 임대인의 승낙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임대인의 승낙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는 있어야 되지만 요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시험장에 가서 지상물 매수나 부속물 매수해서 임대인의 의사가 있어야 그럼 틀려버린 거야. 이건요. 그래서 이건 형성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있는 건 도달이고 없는 건 도달이 아닌데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을 물어보긴 해요, 지금. 그럼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 첫 번째 봐봐요. 단독행위는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조건과 기한을 못 붙인다 그랬죠. 요건 체크하고 계시고 요건 조건 기한을 못 붙인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간혹 뭐라고 나오냐면 당사자 약정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약정으로. 이게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약정 해제 기억날까요? 요 약정 해제. 요 약정 해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이러이러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우리 해제하기로 합시다. 미리 정한 거죠.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이 되면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해버릴 수 있는 거. 요게 바로 약정 해제예요. 이런 것도 약정에 의해서도 단독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게 있고 상대방 없는 게 있다. 이건 도달하고 이건 도달이 안 돼도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있어요? 추인. 그 다음에 해제, 그 다음에 취소 정도. 요거 채무 면제도 채권자의 단독행위예요. 돈 갚지 마 이런 거니까. 그 다음에 유언, 유정 요건 같이 세트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나 여기 소유권의 포기 보이죠?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은 안 해도 되는데 자 단독행위하고 나와 있는 거 혹시 그 마스터북에 여러분들 책자로 보시면 같이 참조를 하셔야 돼요. 이건 어디를 보시냐면 9페이지예요. 요 마스터북에 요 얇은 책 거기 옆에 보면 여기 빈 공란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공란 옆에다가 요걸 하나 살짝 써놔 볼래요? 어떤 거냐면 요렇게 정리해 가지고 단독행위를 물어볼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계약하고 두 개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여기 단독행위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계약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몇 가지 좀 헷갈리는 걸 좀 써놔봐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계약 이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 일방적 의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일방행위 이렇게 돼 있고
혹시 우리가 예약이라는 거 기억나요? 일방예약? 여긴 예약 그래요. 예약. 일방예약이라고 써놓은 거. 일방예약 그러면 요건 계약이 돼요. 일방예약. 아니면 여러분들 재매매, 재매매 이런 것들은 다 계약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매매, 교환, 증여만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약, 일방예약, 예약이 예약이에요. 요 예약을 생각하면 돼요. 요 예약. 그럼 재매매 이런 건 전부 다 계약이라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계약 해제라고 하잖아요. 계약 해제. 계약 해제 이렇게 나오거나 그냥 해제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해제. 그럼 요것들 또 약정 해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약정 해제도 전부 다 단독행위예요. 이런 것들은. 근데 우리가 별도로 합의 해제, 합의 해제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또는 해제 계약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고. 합의 해제, 해제 계약. 그럼 요것들은 계약이에요. 성질 자체가. 그 다음에 채무를 면제한다라고 하는데 채무 면제는 돈 안 갚아도 돼요. 돈 갚지 마세요. 이런 게 채무 면제거든요. 근데 채무 인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당신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줄게 라고 하는 거. 이게 채무 인수인데 채무 인수는 계약이에요. 이 성질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걸 하고 물어볼 때 전형적으로 물어봤던 애들이에요. 애들이. 우리가 아는 매매나 교환, 증여 이런 건 너무 상식적인 거고 약간 헷갈리게 해서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합의자, 요 해제 계약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요 약정 해제가 나오거나 계약 해제, 그냥 해제가 나올 때는 단독이라는 거 이런 건 좀 조심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의미가 나오는데 이제 요건 놔두고 자, 문제 한번 봐봐요. 단독행위인 거라고 하는 거. 단독행위가 아닌 거 이 형태거든요. 이 단독행위가 아닌 거 이런 형태예요. 그럼 단독행위가 아닌 거라고 할 때 정답은 1번인 거 분명히 알겠죠. 합의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합의 해제라고 하지 않고 여기를 뭘로 나올 수가 있냐면 해제 계약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해제 계약 이렇게. 해제 계약 그러면 요것은 합의 해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합의 해제를. 근데 여기 2번에 보니까 철회 보이죠. 그 다음에 취소 보이고 동의가 보이고 취소가 추인이 보이잖아요. 얘들은 전부 다 상대방 있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옆에 합의 해제는 계약이다라고 돼 있고 나머지 있는 거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만약에 상대방 없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야? 유언이라든지 유증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문장을 연결하기 좀 쉽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물권에 포기 같은 것도 단독행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기억을 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이런 거. 특히 물권의 포기 중에 뭘 말하는 거예요? 요 소유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유권의 포기 정도를.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독행위들이에요. 이 정도가 다예요. 이 정도가. 그래서 단독행위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여기 지상물 매수나 부속물 매수는 원래 매매입니다. 매매인데 일방적 의사에 따라 효과가 발생되는 거. 임대인의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 승낙이 필요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보면 뭐가 있냐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을하고 1억에.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거죠? 잔금치라고 그 다음에 뭐가 넘어와야 돼요? 등기가 넘어가는 형태가 있죠.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느냐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그걸 물어봐요. 자, 매매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잔금 등기가 넘어온 거죠. 그럼 요건 이행의 문제가 남아야 안 남아요? 당연히. 이건 남아있는 거지. 매매가 됐다 하더라도 잔금치라고 등기를 넘겨야 되니까.
근데 잔금치라고 등기를 넘겨버리면 여긴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여긴 안 남아. 그럼 이행의 문제가 남는 걸 우리가 뭐라고 명명하냐면 채권행위라 그래. 채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채권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걸 다른 말로 의무 부담이라고 그러죠. 의무 부담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요거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정확히는 처분 행위 이렇게 이야기하고 처분 행위 안에 물권 행위하고 준 물권 행위가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 자, 여긴 이행의 문제가 남고 여긴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아요. 특징을 들면 여기 채권 행위는 타입 물건도 가능해야 안 해요? 타입 물건. 돼요. 타입 물건도 가능하다. 단 이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처분 행위가 안 돼 버렸어. 등기가 안 넘어가죠. 결국은 처분을 못 한다. 그럼 뭐가 돼요? 당연히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결국 타입 물건을 안 파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긴 타입 물건도 되지만 이행의 문제 요건 타입 물건이 된다 안 된다? 이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 23회 때도 이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밑에 2번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근데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땐 이걸 기억하셔야 돼. 갑이 2분의 1이 있고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라는 사람이 3분의 1이 있다. 지금 공유잖아요. 그럼 공유인데 토지를 가지고 있다. 그때 누가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공유물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공유물 처분이라 그래요. 그러면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처분은요. 전원 뭐가 있어야 되죠?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 동의가.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동의도 안 받고 동의를 안 받고 누구요? 을과 병의 동의 없이 A라는 사람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여기 매매 계약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 매매 계약이 이런 식으로. 그럼 매매 계약이 뭐예요? 채권행위야. 채권행위니까 타입 물건도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전부가 유효가 되는 거야.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근데 만약에 A라는 사람에게 뭘 넘겨준 거죠?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등기는 반드시 처분행위니까 타입 물건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타입 물건이. 근데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판 거죠. 자기 지분 얼마? 3분의 1은 유효가 되고 을과 병의 지분 3분의 1은 뭘로 간다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지. 그러면 시험장에 가서 이 문제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거야. 이 문제가. 그냥 기출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 우리는 이걸로 응용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이기 때문에 타입 물건도 가능해서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전부가 유효이지만 자, 여기 등기, 처분행위는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타입 물건이 안 되는 거고 그럼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전부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고 뭔만 갑의 지분만 유효가 되고 을거 병거 지분은 무효가 돼 버린다고. 그래서 지금은 요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요 문제를 응용해 가지고. 그래서 같이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거기 보면 자, 문제를 한번 봐봐요. 문제집을. 2번 문제 보면 의무 다음 중 자, 의무 여기 보면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거 하고 나오잖아요. 아닌 거. 그럼 여기는 지금 의무 부담이 아닌 거는 뭐예요? 채권 행위가 아닌 걸 찾으라 그러거든요. 그럼 요 교환이나 임대차라든지 요 예약, 재매매 예약, 그렇죠? 요 분양 계약, 요 전부 다 뭐예요? 요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계약이지, 계약. 그렇죠? 계약은 뭐예요? 결국은요. 채권 행위죠. 채권 행위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아야 안 남아요? 당연히 남죠. 그렇죠? 근데 여기 채권 양도나 채무 면제라고 그래요. 채무 면제. 돈 갚지 마 그러면 얘들은 채권이란 말을 쓰고 있지만 실제는 준 물권이라 그래. 왜?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아요. 예를 들면 채권을 양도했거나 돈을 갚지 마. 그럼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죠. 돈 갚지 마 그랬으니까. 그럼 이행의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건 없다. 그래서 이걸 앞에다 준자를 붙여가지고 준 물권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근데 우리 시험에서 5번만 낸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예전에 요 자리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넣었어요. 저당권 설정. 그럼 저당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물권이지. 그럼 지상권 설정은 물권이지. 전세권 설정은 물권이지. 그럼 물권행위야. 여기 처분행위.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것 중에 준물권하고 요 물권행위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물권행위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요것들이 전부 다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요게 채권 양도, 그다음에 채무 면제, 여기 저당권 설정까지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데 예전에 요걸 2번 냈어요. 요거하고 하나하고 2개 정도 문제가 나온 거기 때문에 기억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요걸 이제 부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요게 의무 부담행위가 뭐라는 거예요, 이건요. 이건 채권행위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면 돼요. 채권행위. 우리는 지금 해설이 달려있는 문제집을 보는 거예요. 그럼 해설이 안 달려있는 집이 있을 거 아니야, 집에. 그리고 그걸 카피를 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복사본을 물고 다시 풀어보라는 거야. 그럼 분명히 안 풀린 게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래서 안 풀린 게 있으면 그건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문장을. 왜 그러냐면 기출문제가 예상문제거든, 실제. 이게 변형이 돼서 그러지 걔가 걔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출문제를 한 번 풀고 쓰지 말고 2번, 3번 푸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근데 그걸 풀었던 걸 풀면 연필 자국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설이 안 달리는 문제집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아니죠. 책 속에 책이 있으니까. 그럼 그걸 하나 가셔가지고 2부 복사해도 괜찮아요, 그거. 그래서 그 복사본을 쓰시라는 거지, 계속적으로. 그 같은 문제를. 근데 이게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자, 보면 요거 처분행위라고 하는 거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2개가. 하나가 물권행위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준물권행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증여, 매매 다 뭐예요? 다 결국은요. 계약이라는 의미야. 계약, 이게 채권행위예요. 이거 외우지 말라는 거죠. 아, 계약. 그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남지 않는다, 남는다. 여기 보니까 행위자의 처분행위, 권한, 처분 능력이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건 이건 무슨 말이에요? 타인 물건도 된다, 안 된다? 물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100%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 소유권 이전, 지상권, 저당권 설정,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보여요? 얘 헷갈리지 말라는 거. 이거. 그럼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럼 타인 건 된다, 안 된다? 타인 물건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요걸 집어넣으라는 거죠. 요 밑에다가 아까 우리 공유 관계 있었잖아요. 공유 관계. 여기다 뭐 갑이란 사람 뭐 5분의 3이 있다. 을이 5분의 1, 병이란 사람이 5분의 1이 있다.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 갑이란 사람이 뭐예요? 동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동의 없이 누구에게? A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A에게 등기를 해줬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갖다 집어넣는 거지. A 일대 매매 계약 등기를 물어보는 처분행위. 그렇죠? 여기는 문장의 시험장에 가면 여기를 공유해서 처분행위로 물어볼 거예요. 이건 등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처분행위로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뭘로 가야 돼? 전부가 유효가 되는 거고 여기는 동의 승낙이 없었잖아, 이 사람들의. 그렇죠? 그러니까 뭘로 가야 되죠? 갑의 5분의 3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유효가 되는 거고 을과 병의 지분 5분의 2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게 같이 연결이 돼야 돼, 이 얘하고. 그래야지 이걸 잊어먹지 않고 간다고. 얘도 한 문제지만 얘도 독자적으로 한 문제를 내거든요. 올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 정도 보면 체크를 하고 가시라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이제 외울 것은 요건인데, 자, 문제를 하나 더 봐볼게요, 밑에를. 보면 요게 문제가 있어요.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 보인가요? 참 아이러니한데, 이 문제 요건을 물어봐요. 요건을 물어보면 요 근래 한 3번 냈어요, 3번. 이 스타일을 3번 냈어요, 기출문제로. 3번 냈는데, 나올 때마다 답이 뭔지 아세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답은 항상 100% 예, 농치증이에요. 농치증. 항상 나오는 답은 농치증이었어요. 이 농치 취득 자격증명서는 등기를 위한 신청 자격이에요. 신청. 요 등기 있죠?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서류라고 보면 돼요. 서류라고 보면 되는 건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농취증을 발급받고 계약해요? 아니에요. 매매계약서 쓰고 나서 그죠? 그 계약서를 들고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저 등기 신청하려고 해요. 떼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럼 매매계약을 할 때에 농취증이 있어야 매매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매매계약, 법률행위 성립요건이 아니라는 건데 이 효력요건이든 성립요건이든 물어볼 때 아이러니하게 전체가 뭐예요? 항상 얘가 답이에요. 농취증은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아니다. 성립요건이 아니고 효력요건이다 아니다. 효력요건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취증은요. 그래서 얘를 항상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얘 말고 다른 거 물어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이 된 적이 없어. 답이 될 만한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면 이걸 자 맞서북에 보면 자 여기 이제 정리가 됐고 요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요건에 페이지 수가 10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 마스터북은 갖고 다니셔야 된다고 했는데 5, 6월 달, 7, 8월 달은 계속 마스터북만 사용해요. 이것만 외우시라고. 그러면 떨어지지 않아요. 이거 외워가지고 떨어진다? 그러면 참, 아니, 떨어질 수, 양을 줄여야 돼요. 지금 양을 늘리면 안 돼요. 절대 늘리면 안 됩니다. 요약집도 내가 요약집을 볼 수가 있는데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요약집도 데코레이션이 너무 많아요. 제가 쓰긴 했지만 요약집도 데코레이션이 너무 많아서 양이 그 200페이지지만 펼치면 기본서에 그게. 펼치는 양이. 그래서 그냥 요걸로 보고 가셔도 지장 없다.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서 문제집 보면서 문제집 풀 거 아니야. 그럼 요약집, 여기 마스터북을 같이 보라는 거지. 계속. 그럼 만약에 마스터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문에 있는 걸 갖다 적으세요. 여기다가 옮겨가지고. 한쪽으로 몰아라는 거지. 계속.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5월, 6월 달에. 그리고 5월, 6월 달은 물건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시고 민청하고 계약을 잡아놨으니까 잡은 것 같지는 않는데 좌우중간 자 그럼 봐요. 법률행위 요건을 따지잖아요 지금. 그럼 요걸 빨간색으로 갖다 놔라는 거지. 법률행위 우린 이게 더 중요해요. 법률행위 계약입니다. 모르겠다 그럼 계약이에요. 자 계약의 성립 요건을 전제로 해서 뭘 따진다는 거예요? 효력 요건을 따져야 돼. 전제. 그러고 나서 뭘 따진다? 효력 요건을 따지는데 효력 요건이 뭐죠? 그 계약이 무효냐, 그 계약이 취소냐, 그 계약이 해제냐, 그죠? 요걸 따지는 것이 바로 이 효력 요건이에요. 근데 만약에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어요. 요 성립이 안 됐다, 흠결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계약은 뭐예요? 불성립이 돼버린 거죠. 그럼 무효나 요 취소의 효력이 나올 여지가 있다 없다?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반드시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만 뭘 따져라? 효력 요건을 따지는 거지. 계약이 성립이 안 됐는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 매매계약을 취소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럼 우리 시험은 성립 요건, 효력 요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요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성립이 됐다는 전제에서만 무효, 취소, 해제를 논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명의신탁 있죠?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은 뭐예요? 유효, 무효? 무효지. 그러면 명의신탁을 해제하여 이런 말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해제란 말은 유효인 상태에서 해제해서 소급해서 효과를 없애는 건데 명의신탁은 태어나자마자 무효라고. 태어나자마자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굳이 해제란 말, 무효란 말, 취소란 말 이런 걸 쓸 수가 없는 거지. 아예.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아예 성립요건, 효력요건 외우지 마시고 여기 보면 뭐 특별 성립, 특별 효력요건 넣어놨잖아요. 지금.
이렇게 뭐 대리권의 존재, 동의, 조건의 성취, 기한 도래. 유언자가 죽어야 뭐가 돼요?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이 된다. 이건데 여기다 집어넣는 게 이 농지증이라는 거지. 그죠? 농지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할 때 신청할 때 첨부되는 서류인 거지. 이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시험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이걸 반영한 게 요거란 말이에요. 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거의 효력 요건을 따질 때 나오면 답은 0순위가 농지증이에요. 그거 이유는 외우지 마세요. 농지증 빼고는요.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3번 농지증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 신청 요건이지 옆에 쓴다면 성립 요건도 아니에요. 효력 요건이다 아니다. 좀 어리숙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야 농지증은 성립 요건은 아니야. 그냥 효력 요건이야. 그럼 맞다고 해요. 요게 아니니까 요거 맞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3자를 위한 계약 기억나요? 계약법에서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그렇죠. 수익자. 그럼 수익의 의사 표시는 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닌데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그러면 맞다 하고 동그라미 친다? 틀린 건데. 이 수익의 의사 표시는 성립 요건도 아니고 효력 요건도 아니거든. 그냥 숟가락 하나 더 놓는 거야. 내 권리가 발생하는 거에 불과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좀 약간 얼설프게 한다면 이게 아니니까 이거 맞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아예 아니에요. 그럼 대리권의 존재가 있어야 뭐예요?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거든. 효과가 효력.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조건이 성취가 안 됐는데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자, 내용이 법률이 적법해야 돼.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허가를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 얻어야 뭐예요? 효력이 발생하는 것들이야.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효력 요건이겠네. 그렇죠? 이게. 근데 거의 100%가 농지증이에요. 더 이상 이거 안 봐도 되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가볍게 하시라는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면 자, 법률행위에서 5번 효력 규정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단속 규정하고 효력 규정을 물어보는 거였었어요. 이 문제가 아주 독특하게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가 맞서북은 지금 이게 10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면 2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12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자, 금방 시간이 가버렸어요. 좀 쉬었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쉬었다 오세요.